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이 시간은 최근 전세 가격의 폭등, 서울 수도권 시장에서의 전세 가격의 폭등, 그것의 어떤 나비 효과, 그것의 어떤 심각한 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상황이,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것에 맞춰서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가 아주 궁지에 물렸어요. 어떤 궁지에 물렸냐면 더블 펀치를 맞았어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하나는 인국공 사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시키는 바람에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뺏어갔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한 그 하나와 두 번째로는 전세 가격의 급등에 따른 집값 폭등.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지금 여당, 진보 정당, 진보 정당 쪽에서도, 그리고 어떤 진보 세력 입장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계속 책찍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한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정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여론의 몰매를 맞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긴급 대책을 회의를 했죠.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들어갔어요. 요즘 최근에 그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은 홍남기 부총리 쪽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왜냐면 금융, 세금,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홍남기 이 부총리, 기재부 쪽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대책을 내놨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국토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이 잘 먹히질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총대를 홍남기 부총리가 가지고 갔던 건데, 그 양반이 정책을 내놨지만, 6.17 대책 내놨지만, 그 전에 5.1 대책이죠. 5.1 대책, 6.17 대책 내놨지만 전혀 안 먹혔잖아요. 완벽하게 실패한 정책이 돼버린 거죠. 이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일주일 만에 실패한 정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서 나오는 얘기가 홍남기를 패싱했다는 거예요. 패싱.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 얘기예요. 지금의 여당은 어떤 좌파 이념을 가지고 그것을 정치에서 실현하는 정당이다 보니까 어떤 그 관료적인 어떤 사고, 그 다음에 어떤 스탠다드한 사고, 그런 거로는 먹히지가 않는다. 우리의 이념으로 밀어붙여야 된다. 결국은 부자들한테 증세하고 종부세를 올려야 된다. 그런 정책으로 밀어붙여야 된다. 이제 그런 쪽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이야기 나온 것도 그거 아닙니까? 종부세를 강화하겠다라는 게, 강화해야 된다. 이제 결론은 나왔는데, 이제 연극을 한 거죠, 사실 그게. 이제 결론은 세제 개편으로 가고 있으니까, 제가 전에 제작한 프로그램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정부의 목표는 증세이다. 다 비켜라 이거예요, 다 비켜라. 관료들은 다 비켜라. 기존의 그 사고방식을 가진 관료들은 다 비켜라. 지금 시국이 혼란스럽고, 여론의 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만회를 필요한 거는 강력한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 그 강력한 규제 대책은 증세라는 거예요. 증세, 종부세. 그래서 제가 그 전 시간에 지방에 갭 투자를 해가지고 물건을 많이 확보하신 분들은 의외로 폭탄을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정부도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역시 정부는 세금 쪽으로 계속 몰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그 서울 수도권 시장의 어떤 급등은 지방 시장의 규제를 다 해놓으니까 이제 돈이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유동성이 서울 수도권으로 몰렸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전세 물량이 모자라다는 거죠. 오늘 한번 우리가 그 상황과 전세 수요가 모자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세 가격 폭등 상황입니다. 전세 매물 시가 말랐다고 그럽니다. 한번 서울 주변에 가서 한번 전세가 있나 보십시오. 전세 매물 시가 말랐습니다, 진짜. 서울의 평균 전세 가격이 2016년도에 4억 정도 했다고 합니다. 4억 천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2020년 평균 가격이 4억 9천, 그러니까 거의 5억이죠.
4년 동안에 1억이 올랐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년에 5천씩 오른 거죠. 자, 그만큼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다. 자, 그런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6월 달에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1만 건 이하면 무척 많이 감소한 거예요. 자, 6월 달에 6,085억 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전세 물건이 없으니까 이사를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눌러 앉아 사는 거예요. 전세 가격 이빠이 올려주고. 자, 그래서 2달 연속 1만 건이 하다. 이 얘기는 전세 공급이 없으니까 전세를 찾아줄 물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KB 전세 수급 지수가 지금 173.5라고 합니다. 수요가 공급을 앞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이 넘으면 전세 수급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건 이제 그때부터는 전세 물량이 모자른 건데 지금 173이다.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전세 물량이 그만큼 없다. 자, 그리고 실제로 그 서울 경기 수도권 공급 물량이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내년까지 그리고 내후년까지는 물량이 모자라요. 급격히 모자라요. 자, 정부는 그게 모자르지 않다고 했고, 자, 그 이제 그런 거는 이제 1인 주택이라든지 또 뭐 다른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포함을 하니까 모자르지 않다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다 아파트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에서 또 새 아파트로 몰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공급 물량이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 모자라는 시기에 정부가 거기다가 많은 규제를 내놨는데 그 규제가 공급 물량이 부족하게 만들어놓는데 역할을 했어요. 자,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자, 그래가지고 내년에 수도권에 5만 가구, 5가구라고 했는데 잘못됐네요. 5만 가구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5만 가구. 실제로 강남 전세 가격이 가서 보면은 보통 2억에서 3억 올랐어요. 2억에서 3억. 엄청나게 올랐죠. 그냥 3억을 올려주고 그냥 재계약하는 거예요. 자, 일반 셀러리맨이 강남에서 3억을 올려준다. 자, 그 돈이 만만치 않겠죠. 다 전세장 대출을 받아서 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물건 자체가 품귀하고, 자, 전세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어도 사게 되는 거예요. 싫어도 사게 되는 거. 내가 4억짜리 전세를 찾으러 갔는데 물건이 없어요. 자, 그 부동산 업자가 그럴 거 아니에요. 6억짜리 집이 있으니까 그냥 대출 받아 사세요. 가격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전세 보러 갔다가 매매로 돌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전세 가격 폭등 상황이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이 지금 3.17%. 자, 누적 상승률 3.1%. 이게 매매 상승률의 2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2배 더 올랐다는 거예요. 2배 더. 전세 가격의 그 급격한 상승 원인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오늘 시간에. 왜 그렇게 2배까지 올라갔나. 자, 헬리오시티가 이게 그 입주가 굉장했죠. 뭐 1만 가구가 되니까 입주 물량이 초반에 엄청 많았는데, 자, 그래서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한 5억에서 한 6억 사이였어요. 이게 쌌죠? 그 당시에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전세 가격이 10억이라고 그래요. 10억이면 그 아파트의 분양가거나 분양가를 오버한 거예요. 자, 그만큼 전세 가격이 급등했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번 상승 사이클, 이번 폭등, 뭐 전세 가격의 폭등, 매매 가격의 폭등, 자,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초저금리에 관한 유동성. 자, 결국은 저금리이다 보니까는 대출을 받는데 부담이 없는 거예요. 부담이. 자,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생활 수준의 향상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30대, 지금 뭐 30대, 40대가 활발하게 경제활동하는 인구니까, 자, 그분들이 전세를 얻으러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그분들은 다 어렸을 때 1기 신도시 또는 2기 신도시에서 성장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신도시에 익숙한 사람들이 절대로 불편한 곳에는 안 산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니즈는 새 아파트예요. 신축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 옛날에 그 썩다리 아파트에 살아봤는데 또 나이 들어서 애들하고 그 썩다리 아파트에 살기 싫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새 아파트 선호성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요즘 신혼부부들 역시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 웬만하면 아파트예요. 물론 이제 서울에 신축 빌라도 가죠. 근데 신축 빌라라는 걸 사가지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세로 가는데. 자, 그런데 전세 잘못 들어가면 역전세 또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대부분이 신혼부부들도 새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 자, 그런 게 바로 이제 가능했던 이유가 초저금리예요.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굉장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특히 서울의 경우에 공급 물량이 모자르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이 폭등하겠죠. 너무 먼 외곽지역, 너무 먼 수도권 외곽지역은 출퇴근이 안 되니까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자, 결국은 도심에 많은 주택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공급이 물량이 감소가 되는 거죠. 초저금리가 되면 결국은 전세 물량은 감소한다. 자, 예를 들어서 전세를 4억에 냈는데 그 사람이 4억을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맡기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이자가 예를 들어서 6만원, 6, 4, 24, 24만원 나오나요, 월이요? 자, 예를 들어서 월 24만원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세금 내고 뭐 내고 하면 남는 것도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즘은 전세를 놓지 않고 반전세를 놓는다, 월세를 놓는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세 물량이 다 감소를 해버린 거예요. 자, 기대 수익 저하로 반전세, 월세로 전환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정부가 로또 청약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모두가 전세를 사는 거예요. 집을 사는 걸 미루는 거예요. 집을 사는 걸 미루다가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들,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미루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많이 돌변했던 것은 뭐냐면 그 현실을 판단한 거죠.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영영 집을 못 살 수 있겠다. 자,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내 청약 가점으로는 안 되는구나.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중요한 얘기인데 정부가 나오는 그 모든 규제가 이 매매가 아니라 전세로 살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결국은 우리가 투기과열지구 서울은 뭐 거의 3중 규제가 묶인 지역이니까 대출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산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정부의 말 그대로 현금 부자들만 갭 투자한 거예요. 갭 투자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나마 집을 살려고 했는데 LTV 규제를 40%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보통은 60% 정도, 최대 70% 정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자, 그걸 못 샀던 거죠. 일반 그 무주택자들은. 자,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대출 규제가 매매로 갈 사람들을 못 가게 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부 사인만 믿고 전세로 살다가 결국은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그냥 먼 산 쳐다보듯이 봤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규제가 전세값 폭등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생태계를 형성해 버린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그 신도시에 어떤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정부가 싸게 주니까 많은 특혜를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니들 3년, 5년, 심지어 8년짜리 그 지역의 가격의 차이에 따라 분양가와 현재 가격의 차이에 따라 3년, 5년, 8년 실거주 요건을 갖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분양권 웬만한 데는 또 규제가 있는 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전세 물량이 없는 거죠. 자, 요즘에 그 세종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예전에 투기과열 지구 때 분양을 한 것들이니까 실입주자가 입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없는 거예요, 전세 물량이. 예를 들어서 6-4 생활권인가요? 거기가 3천 가구 정도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 전세 물량이 20%도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전에 뭐 세종은 50% 이상이 나왔는데 거기 전세 물량은 20%도 안 될 가능성이 없다. 자, 앞으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실입주자가 들어가도 3년, 5년, 8년 동안에 그 집을 못 판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정부가 요번에 또 발표했잖아요.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에 6개월 내에 입주하라는 거예요. 6개월 내에. 실입주 요건을 자꾸 강화하는 거죠. 자, 결국 또 재건축하는 아파트들. 자, 2년 입주 조건을 걸었잖아요. 자, 재건축을 사더라도 네가 실입주할 사람만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재건축에 있는 학군 좋은 아파트들인데 다 쫓겨나게 생겼는 거예요. 다 쫓겨나게 생겼는 거예요. 자, 그 쫓겨난 사람들이 분당으로 가고 그 주변으로 가지 않습니까? 또 당연히 강남의 전세가는 폭등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분당까지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그 나비 효과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비 효과가. 자, 이런 모든 규제가 전세 가격을 폭등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결국은 정부가 바라는 그림대로 가는 거예요, 이건. 정부가 바라는 그림대로 간다. 자, 이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거 아닙니까? 무주택자들이.
자, 그런 불만을 가지면 정부는 올컨이 잘렸다. 다주택자들, 갭 투자들이 문제다. 자, 거기에 세금을 때리는 게 정당하다. 자, 그렇게 해서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 얘기가 최근에 나오는 거예요. 종부세.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나올지 통과될지 모르지만 아마 종부세가 지금 찌라시 얘기로는 뭐 3%, 4%, 공시지가의 3%, 4%가 정말 때려진다. 그러면 갭 투자할 수가 없어요. 물량 많은 사람들은 다 내놔야 돼. 다 내놔야 돼. 1년에 지방에 있는 썩다리 아파트 뭐 한 10개 내지 20개 가지고 있는데 수천만 원 세금을 내라. 자, 그거 가지고 있을 사람 없어요. 제가 보기엔. 자, 결국은 이런 전세 가격의 폭등은 앞으로 어떤 나비 효과가 생길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내년도 심각하고 내후년도 심각해요. 지금 물량이 경기도 서울 수도권은 그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 공급 물량이 모자르면 바로바로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그게 이번에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자, 결국 그런 그 전세가 폭등이 무주택자 심리가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1, 2억씩 상승하니까 전세 가격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매매를 해버리지.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그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5억인데 6억인데 전세 4억이라 5억에 산다. 그거 살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불안해서 역전세 걸릴까 봐. 자, 그러니까 차라리 매매로 돌아간 거예요. 자, 이게 2006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2006년에도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가가 폭등했다. 자, 그것에 어떤 리바이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매매 수요로 돌변한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에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갭 투자가 들어와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럼 또 그 실수요에 갭 투자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또다시 집값이 폭등한다는 거예요. 폭등. 투기 매수세가 가담하고 또다시 집값이 폭등한다. 자, 그러면 그때 버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는 팔아야 되겠죠?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때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결국은 초저금리의 유동성, 공급 물량 부족, 그리고 아파트, 특히 신축 아파트 선호가 전세 가격 폭등을 만들었고, 그 전세 가격 폭등은 갭 투자들이 또 시장에 참여하는 기회를 줬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긴급하게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대책을 논의한 거예요. 종부세로 가자. 빨리 그 법안을 마련해서 가라.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패싱했다는 거예요. 패싱. 자, 이제 이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편의 어떤 그 이념을 가진 사람, 네가 추진하라 이거예요. 네가 추진하라. 자, 이런 전세 가격 폭등은 매매 가격 상승의 순환고리가 될 것이다. 자, 이 뒤를 이어서 또 갭 투자가 시장에 참여하는 어떤 그 트리거가 될 것이다. 결국은 이런 모든 정부의 규제가 돈이 흘러갈 자리를 계속 만들어 주었다. 이제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근데 과연 과도한 세금을 때릴 수 있겠느냐 이거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다 평균적으로 국민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건데 그런 세금을 다 때릴 수 있겠느냐 이거죠. 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정부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결국은 임차인들한테 세금이 다 전가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은 공시지가를 올리면 일반 1주택자도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거둘 때는 다주택자와 집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법인세는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뭐 경제가 좋아야 법인세가 늘어나는 건데 부가가치세가 늘어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그림은 결국은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자, 거기서 세금을 많이 걷고 자, 그렇게 해서 집값이 어느 정도 잡히면 자, 그런 것을 정부가 원하는 최상의 그림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각하다.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가능한 빨리 사는 게 좋아요. 가능한 빨리 사는 게 좋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요즘 유튜브 방송을 보면 지방 투자, 부동산 강사들이면 지방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지방 투자 전문가들이에요. 자, 근데 요즘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럴 때 투자자들은 지방에 가서 비규제 지역 가서 또 투자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자, 그런 얘기 하는 강사들은 자기네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물건.
자기들이 샀던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방에 갈 때 차라리 투자를 하려면 지금은 서울 수도권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왜 지방을 갑니까? 지금 돈이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자, 그거는 자기들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자, 그리고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정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부가 아니에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는 그 집값이 폭등했을 때 건설교토 분양관이 사과도 하고 그랬어요. 집값이. 자, 그런데 지금 정당은 정책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이념대로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념대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자, 그런 정당이에요. 그런 정당에 맞서겠냐 이거예요. 아직도 집을 사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바보짓 하는 거예요. 바보짓. 그건 바보짓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금 폭탄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180석의 여당이에요. 여당. 밀어붙이면 법이 다 통과된다. 자, 그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지금 상황은.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